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포토샵의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러쉬라는 거는 그 포그라운드 색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그라운드 색상을 리터칭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브러쉬로 칠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사용되는 컨트롤 바에 있는 옵션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는 곳이 있고요. 사이즈. 그 다음에 이게 하드니스, 브러쉬의 엣지죠. 엣지를 얼마나 날카롭게 할 거냐, 아니면 부드럽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브러쉬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브러쉬를 칠할 건지. 자, 이런 기능들이 이 부분에 있는데요. 이 부분의 것들은 주로 이제 단축키를 좀 많이 사용을 하든지, 혹은 이제 이 도큐멘트 상에서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그 도큐멘트,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고요. 이 다이얼로그 박스를 없애는 거는 ESC 키를 눌러주면 없어지고요. 자, 브러쉬의 모양을 뭐 적당한 놈으로 하나 찍고요. 자,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 보시면은 그 브라킷 있죠? 그 대가로, 왼쪽 대가로, 오른쪽 대가로, 이게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브러쉬의 이 엣지 부분 있죠. 소프트하게 할 거냐, 하드하게 할 거냐,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쉬프트 키를 추가하시면 쉬프트 누르고 브라켓을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브러쉬의 엣지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타블렛 같은 걸 주로 사용을 하실 때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요. 매cin토시 같은 경우는 옵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고요. 예. 여기다가 커맨드 키까지 추가하시면은 브러쉬의 하드니스를 조절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의 엣지 부분을 날카롭게 할 건지 부드럽게 할 건지. 자, PC 같은 경우는 좀 매cin토시하고 좀 다릅니다. 단축키가요. 그래서 PC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매cin토시이기 때문에 PC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라이트 버튼, 그러니까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되고요.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의 엣지 부분을 조절하는 것은 Shift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lt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조절을 하시면 브러쉬의 엣지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블렛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아마 이 단축키를 이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편할 겁니다. 자,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이 모드는 브랜드 모드입니다. 그래서 뭐 포토샵 쓰시던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해보셨던 건데요.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채색을 하고요.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채색을 시켜버리면은 이렇게 색상이 전 지금 투명도를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칠하면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칠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브랜드 모드를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스크린 모드나 이런 걸로 칠하면은 좀 다르게 칠해지죠. 그러니까 마치 브랜드 모드가 적용이 돼서 바로바로 채색이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브랜드 모드를 이용을 해서 색을 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이제 투명도입니다. 그래서 브러쉬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얼마나 짙게 혹은 흐리게. 예,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플로우라는 게요. 포토샵의 브러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칠하면 선처럼 칠해지지만 사실상 이건 선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브러쉬의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의 어떤 점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브러쉬의 요 하나의 쉐입, 요거의 투명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조절을 해서 칠해 보시면은 뭔가 좀 다르게 칠해지는 것 같은데 큰 차이를 못 느끼죠. 그래서 얘를 좀 보기 위해서 브러쉬의 간격을 조금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에 보시면은 브러쉬 팔레트를 여시고요.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페이싱 간격. 그래서 얘를 조금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이렇게 브러쉬가 좀 겹치는 부분이 좀 보이도록 제가 좀 인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플로우를 100으로 해놓고 칠하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 요 브러쉬의 요 겹치는 부분들이 티가 안 나죠. 그런데 얘를 낮춰서 칠해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에 겹치는 부분이 이 하나의 쉐입 자체가 투명도를 갖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조금 더 진하게 되겠죠. 자, 얘는 얘랑은 전혀 다릅니다. 얘를 낮춘다고 해서 이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오페서티는 이 전체 브러쉬의 투명도고요. 이 플로우라는 거는 이 브러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쉐입 자체의 투명도이기 때문에 차이를 좀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브러쉬를 채색을 시킬 건지에 따라서 오페서티를 조절하시든지 아니면 플로우를 조절을 하시든지. 자, 다음에 이 에어브러쉬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마우스에서는 특별히 큰 그렇게 효과는 못 보지만 타블렛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얘는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브러쉬를 칠할 때 이렇게 클릭하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누르고. 그러면은 이 에어브러쉬 버튼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한번 채색된 이 오페서티, 투명도를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브러쉬를 키면은 누르고 있으면 점점 진하게 됩니다. 점점 진하게. 자, 얘를 좀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투명도를 조금 낮추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의 하드니스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브러쉬가 꺼져 있을 때 한번 클릭하고 누르고 계십시오. 그냥. 얘는 아무리 누르고 있어도, 제가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건데요. 누르고 있어도 한번 채색된 그 투명도와 그 색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얘를 선택을 하면 에어브러쉬를 클릭하고 있으면 점점 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브러쉬처럼 계속해서 색이 칠해진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점점 계속. 자, 그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프리셋을 저장을 해두는 건데요. 그 프리셋 저장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모양은 뭐 이런 브러쉬로 사이즈는 뭐 적당히 한 요만하게 할까요? 네, 그 다음에 뭐 브랜드 모드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스크린은 좀 그러니까 다캔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페서티도 뭐 한 65 정도, 플로어도 좀 줄까요? 에어브러쉬도 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채색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브러쉬의 모양을 좀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좀 편하게 불러서 쓰고 싶을 때 이 모양을 여기서 세이브를 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뉴 브러쉬. 자, 마이 브러쉬라고 할까요? 자, 마이 브러쉬라고 저장할 때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include 컬러까지도 기록을 할 건지 말 건지 해서 컬러까지도 체크를 해 두시면 색상까지도 아예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걸로 바꿔도 사이즈도 바꾸고 모양도 바꾸고 뭐 오페서티 모드 오페서티 다 바꿔도 예를 들어서 아까 브러쉬 지금 이 상태인데 이 아까 칠해진 이 브러쉬를 쓰고 싶다 하면은 아까 같은 설정을 여기서 맞추려면 어렵죠. 기억을 하고 있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까 만들어둔 마이 브러쉬 얘를 체크를 하면 색상도 한번 바꿔볼까요? 다른 색상으로 돼 있을 때 마이 브러쉬를 체크를 하면 아까랑 똑같은 설정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주 쓰게 되는 브러쉬나 어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옵션을 조절을 해서 만든 브러쉬를 좀 기록을 시켜 놓고자 할 때 프리셋에 저장을 시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브러쉬 이 브러쉬 이 다이얼로그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 다 ESC입니다. 자, 이 만들어진 브러쉬를 좀 지우고 싶다. 어려울 거 없죠. 윙 메뉴에서 딜리트. 지금 없어지고요. 자, 다시 신색으로 칠해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브러쉬 툴이고요. 그 다음에 펜슬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펜슬이라는 거는 뭐 브러쉬하고 똑같습니다. 브러쉬하고 똑같은데 단지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 보시면은 아무리 이 하드니스나 이런 걸 조절을 해도 이 엣지 부분이 소프트하게 안 됩니다. 이 펜슬은. 그리고 펜슬의 특징은 안티알리아싱이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시켜 보시면은 엣지에 안티알리아싱이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거친 듯한 어떤 그런 붓터치를 좀 원할 때 펜슬 툴을 이용을 해서 그리게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고요. 오토 이레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자동 지우기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얘는 어떤 거냐? 한번 칠하고 이 채색된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얘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 부분부터 채색을 시키면 지우기가 됩니다. 지우기, 브러쉬 지우기. 자, 얘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냥 칠하기가 되죠. 계속. 근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칠해진 색상에서 드래그해서 칠하면 이렇게 지우기가 됩니다. 이때 이 지운다는 의미가 실제로 이 브러쉬를 지워주는 건 아니고요.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칠해지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색상으로요. 자, 혹시라도 이 지우개를 실제로 여러분들 도큐멘터리를 지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레이어를 투명도를 가질 수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